10월 마지막 주 주요 이슈. 이번 주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한 주였다. 지금 시장의 방향은 모멘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 다른 쪽에서 자금이 빠져 주식, AI로 흘러들어가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크립토 및 금은 힘을 못 쓰고 있으나 반도체와 주요 지수는 계속 랠리를 이어가는 가는 것만 또 가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소식들을 하나씩 알아보자. 것이 경제 성장. 이번 주 CBO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4분기 실질 GDP를 최대 마이너스 2%P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은 오늘 기준으로 30일째 접어들었으며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6일 이후에는 미국 역사상 제일 긴 셧다운으로 기록된다. 한편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된 상태는 미국의 재정 지출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선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플러스 3.0%로 집계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일부 지연. 그와 함께 미국 통계 발표가 지연되며 셧다운이 길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성장률 감소가 일어날 시 소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우려 대상이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이라고 SNAP, 식료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 트럼프 반대편의 행보 또한 미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이며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통화 금리 정책. 이와 같은 데이터로 인하여 패드의 지역연은 중진 인사들이 이달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냈다. 연준 해맥 총재. 은행 시스템은 1년의 디폴트 사이클을 겪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나라면 금리 인하하지 않았을 것. 연준 로건 총재. 이번에 표결했다면 금리 동결에 투표했을 것. 12월 인하도 필요 없음. 연준 슈미트 총재. 인플레이션 높고 잠재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노동시장은 균형 상황이고 금리 인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가능성. 이와 같은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행보는 얼마 전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모습. QT를 조기 중단하면서 시장이 흥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기도 하나 실제로 미국 경제가 튼튼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애매한 상황. 특히나 이번 FOMC 때 파월이 12월 1일 QT 중단을 확정지은 것과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그리고 12월에는 인하가 확정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미국의 단기 유동성 시장이 타이트한 것을 인정해버린 꼴. 이는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은행의 위험을 한 번에 터뜨릴 가능성이 존재. 실제 연준의 스탠딩 레포로 돌아가고 있는 단기 유동성 시장은 현재 코로나 이후 최고치이며 연준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미국의 셧다운이 더해지며 시장은 파티를 즐기고 있지만 시장을 부양할지, 셧다운을 해제할지, 아니면 시장을 한번 무너뜨려 레버리지를 정리할지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 금융시장, 채권, 투자. 이로 인해 미 국채 수익률이 이번 주에 상승 마감되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또한 상승 마감되었다. 기업 고용 소비. 반대편에서 기업은 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에머잔 1.4만 명, UPS 4.8만 명 대규모 해고 발표. K자형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중. 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해고를 많이 한다기보다 고용이 줄어들며 장기적인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 또한 걱정해야 하는 리스크 중 한 가지. 또한 미국 경제가 AI 중심으로만 재편되고 있으며 이번 주 NVDA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달성. 이는 독일의 GDP를 능가하는 금액이다. 정리. 다음 주부터 미국의 서머타임이 종료되어 정규장이 한국 시간으로 11시 30분에서 6시로 변경된다. 주요 지표들은 셧다운이 지속되면 계속 지연될 것이고 미중 갈등은 완화되는 듯 보이나 영국과 미국 내에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